자, 이제 문화 파트에서 불교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70페이지 10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승과 합격, 승려 10여인과 신앙 결사를 약속, 결사문 완성, 권수정의 결사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신앙 결사 운동 전개, 도노점수, 정해쌍, 소강조. 자, 여기서 결사, 그리고 결사 운동, 그 다음에 도노점수, 정해쌍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진울 같은 경우는 일단 신앙 결사 운동. 그래서 수선사 결사를 전개하게 되죠. 일단 진울은 대체적으로 활동이 최충원 집권기, 무신 집권기 중에서 최충원 집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결사라는 게 말 그대로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승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예전의 불교의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사 운동에서는 선수행, 수행도 하고 독경도 하고 노동도 하자 이런 것 등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진행하면서 또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하기도 하죠. 조계종, 개창. 자,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건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 고려시대 때는 이런 선종과 교종의 통합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선종 중심의 통합운동은 조계종, 그 다음에 교종 중심의 통합운동은 천태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고, 자, 이 조계종을 이제 개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 조계종을 말 그대로 이제 널리 전파하고 확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강조하게 돼요. 자, 정해쌍수라는 건 선정과 지혜를 쌍수 같이 닦아야 된다. 선정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참선, 뭐 선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혜는 지혜니까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선과 교리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도노점수에서 이 도노라고 하는 건 문득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 깨달음 후 점진적 수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깨달음을 또는 뭐 선종적 개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선정,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조계종, 수선사 결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울.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였다. 자,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였다. 재관이라는 승려예요. 재관은 광종 때, 고려로 하면은 이제 광종 때의 승려로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런 승려예요. 천태종 공부하러 유학을 갔었어요. 왜냐면 이때 중국에서 천태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천태종을 공부하러 갔었다가 이런 책을, 저술을 남기기도 했던 승려. 자, 그 다음 2번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개창하였다. 네, 조계산. 이게 이제 순천 송강사라고 했잖아요. 요 사가 조계산이라는 절에 있어요. 그 산에 있어요. 그래서 조계산 수선사를 개창하였다. 네, 수선사 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속장경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속장경은 다른 말로 교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장. 교장이 속장경이에요. 그리고 이 속장경이라고 하는 건 송, 고려, 일본의 주석서, 그러니까 해설집을 쫙 모아서 불교 경전 해설집을 간행을 한 거고요. 이 교장 간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의천. 의천이죠, 의천. 자,
자, 그 다음에 참회 수행과 연부를 통한 백년결사를 주장하였다. 자, 백년결사를 개창한 사람은 요새, 그쵸? 요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울이랑 요새, 그리고 의천, 이런 승려들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가 108번에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06번의 정답은 2번. 진울은 또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료할 때도 진울에 관련된 사료를 살펴봤고, 우리 뒤에 예상 문제 풀 때도 진울에 관련된 또 다른 사료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이제 가서 문제를 풀게 될 예상 문제까지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유형의, 다양한 제시문의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배치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7번 볼까요? 자,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백년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 종교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자, 일단 우리는 요새 봅시다. 요새. 자, 요새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 자, 요새가 활동했던 시기도 진울이 활동했던 시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최충원 집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신 집권기 중에 최충원 집권기에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죠. 둘 다 무신 집권기고, 자, 그 다음에 최충원 집권기의 최충원은 요새와 진울을 둘 다 지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새는 백년결사를 개창하게 되죠. 자, 백년결사는 강진의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개창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했던 게 참회 수행을 강조하는데, 요 참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막 깊은 반성?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법화신앙이라고 했었어요. 법화신앙을 강조했었다. 법화신앙을 강조했었다. 자, 참회를 강조하는 걸 법화신앙이라고 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화신앙을 강조, 중시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새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현도량을 개창했다거나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한다거나, 묘종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강의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래서 요것도 요새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시문 백년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종교적 실천을 강조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토종을 수용했다. 자, 정토종은 누가 주장한 거였죠? 정토종이 뭐냐? 아미타신앙.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라는 게 정토종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의 사상이야? 원효의 사상인데, 이 원효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종을 수용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정토종을 강조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만 더, 천태종 계열의 승려예요. 요새는 천태종 계열의 승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새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볼까요? 제주대장경은 고려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집권기에 다시 만든 것이다. 자, 또 대장경이 나왔으니까 또 대장경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경, 율, 론, 의 3장으로 구성돼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싹 가지고 있어야 대장경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경은 교리, 률은 계율, 론은 해설. 그래서 교리, 그 다음에 계율, 해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경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 현조, 거란 침입 시에, 자,
거란 침입 시에 부처의 힘으로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격퇴 목적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염원이죠. 염원 목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으로 거란을 격퇴하고자 희망을 하면서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이고 자, 초조대장경은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만들어서 대구 부인사에 보관했죠. 하지만 몽골의 침입 시에 몽골의 2차 침입 때 소실돼 버렸죠. 자, 몽골의 침입 시에 소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자,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다시 만들었고 자, 이거는 이제 몽골의 3차 침입 때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몽골의 3차 침입이면 최우 집권기. 그래서 최우 집권기에 한각이 시작되죠. 제작이 시작되는데 1236년에서 1251년까지니까 딱 최우 집권기부터 시작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도감을 설치했어요. 자, 대장도감은 강화도에 설치했고 그리고 분사도감이 진주에 설치돼요. 그래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등재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합천해인사에 장경판전이라고 해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조선 초에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건물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팔만대장경도 세계기록문화유산, 그 다음에 건물도 세계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천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을 구별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장경은 아니지만 정식 대장경은 아니지만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교장이에요. 교장은 속장경이라고 하고 자, 의천이 교장 도감을 설치하고 자,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 교장은 교장도감. 알겠죠?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과 요와 그 다음에 고려 경전의 대장경의 주석서예요. 주석서. 자, 등의 주석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주석서라는 건 뭐냐면 해설집이에요. 그러니까 경율론 중에 론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장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대장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자, 여기는 거란 침입 시에 만들었고 몽골 침입 시에 소실됐지만 여기는 이제 몽골 침입 시에 새로 만들었다라는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장도감, 합천해인사. 여기는 대구 부인사.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장도감, 의천 정도? 이렇게 구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시기별로 써놓은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요 교장이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시기로 하면은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번 다시 볼까요? 자, 제조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이고 자, 제조대장경은 고려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몽골의 침입 때 불타버렸죠.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다가 몽골 침입 시에 소실된 거죠. 그래서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집권기에 다시 만들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인 거죠. 뒤에는 맞지만 거란의 침입이 아니라 몽골의 침입. 자, 3번. 각훈이 삼국시대 이래 승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보승전을 지었다. 각훈의 해동보승전 맞고요. 진우는 깨달음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자, 도노가 깨달음이죠. 그래서 선깨달음 후수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깨달음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요게 대장도감. 요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만 만든 게 아니라 뭘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요때, 같은 시기에.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만든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 향약 구급빵. 대장도감에서 향약 구급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약 구급빵이 완성된 건 대장도감이 설치된 그 해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팔만대장경은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하면서 그때 먼저 뭘 만들었냐? 향약 구급빵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약 구급빵은 대장도감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향약 구급빵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에 완성이 된 거죠. 향약 구급빵. 향약 구급빵은 현존 최고의 의서.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의서 중에 가장 오래된 의서가 향약 구급빵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 더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108번. 네, 108번 가봅시다. 자, 이제 승려로 하면은 진을 했고, 요새 했고, 네, 그 다음에 108번으로 가볼게요. 승려. 나머지 승려. 자, 봅시다. 다음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역은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자,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 의천을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어기에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교장을 만들 때 아까 교장은 송과 요와 고려와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주석서, 해설지만 모은 거랬잖아요. 이게 양이 엄청 많으니까 목록만 뽑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뽑아서 책이 한 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편제종 교장 총록. 거기 중간에 교장이란 단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교장과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속장경 교장이 의천이 만들었으니까 신편제종 교장 총록도 누구의 저서냐? 의천의 저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의천 한번 봅시다. 자, 의천은 고려 전기의 인물이죠. 자, 왕으로 하면은 선종, 숙종.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문종, 선종, 숙종 그 시기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전기 또는 중기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의천 봅시다. 의천은 일단 자, 교종을 통합을 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교종을 먼저 통합하는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교종을 통합을 한 후에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는 천태종을 개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태종 개창, 창시. 자, 천태종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죠. 자, 그러니까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은 조계종. 그 다음에 여기는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은 천태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태종을 개창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의천은 요 천태종의 어떤 수행 방식으로 강조한 게 교관겸수, 내외 겸전 등을 강조하게 되죠. 교관겸수라는 건 교와 관을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라는 건 교리연구, 관이라는 건 직관이니까 참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교리연구와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내외 겸전도 마찬가지예요. 내는 안이니까 안으로 수행하거나 참선하는 걸 말하는 거고, 외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외는 교리 연구, 경전 공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교관 겸수와 내외 경전을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교장. 교장은 속대전이라고도 하죠. 속장경을 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의천. 그리고 의천의 아까 저서로는 신편제종 교장 총록. 자, 그래서 기역에는 의천.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봅시다. 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 전파하였다. 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온 사람은 보우. 보우는 고려 말, 그러니까 언제쯤 활동했던 승려냐면 충무강 공민왕
충모광, 공민왕 요때의 승려라고 보시면 돼요. 충모광이나 공민왕 요 즈음 그러니까 고려 말이죠.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승려가 바로 보우고 이 보우는 자 임재종을 도입. 자 원간섭기에 아까 우리가 진울과 요새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진울과 요새가 활동을 하다가 원간섭기로 넘어가면서 불교가 다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시 타락을 하니까 불교를 다시 한번 이제 뭔가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을 할 때 원나라의 종교를, 그러니까 불교를 도입을 하게 돼요. 원에서 불교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래의 불교를 도입을 해서 종파를 도입을 해서 불교를 좀 개혁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도입을 했으나 사실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재종을 도입했고 두 번째 선종 구산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해요. 선종 구산 또는 구산 선문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보우라고 하는 승려. 자, 그래서 니은은 보우.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디귿은 강진의 백년사를 결사하여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자, 백년결사를 주장했다라고 했으니까 요새. 네, 요새를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모구자 수심결을 지어 마음을 닫고자 했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모구자 수심결이라는 건 바로 진울의 저서이면서 여기에서 도노점수와 정의 쌍수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진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천, 두 번째 보우, 그리고 요새, 그리고 진울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승려들이 나왔으니까 승려 중에서 우리는 시기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승려들을. 일단 고려 전기. 고려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누가 있어요? 균여가 있지, 균여. 그래서 균여도 있고 아까 의통 재관 나왔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자, 광종 때 승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균여. 귀법사를 창건하고 뭐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었다. 이런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의통, 재관, 뭐 탐문, 회거 이런 승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균여가 제일 중요하다. 균여. 광종에 의해서 지금 제가 쓴 승려들 다 광종 때 승려들이거든요. 이런 승려들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잘 되진 않죠. 자, 그래서 고려 전기,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전기라고 썼지만 여기서 이제 시기가 조금 다르니까 여기는 의천이죠. 의천이 아까 어느 왕 때쯤 활동했냐면 문종, 선종, 숙종, 그 즈음이 바로 의천.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아까 진울, 요새 이런 승려들이 있죠. 그래서 진울과 요새와 해심 이런 승려들이 있어요. 해심은 여기 안 나왔지만 유불일치설 아시죠? 해심의 유불일치설. 자, 진울과 요새가 최충원 집권기, 해심이 최우 집권기.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최충원과 요새가 같은 시기. 그 다음에 해심이 그 다음 시기. 알겠죠? 순서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려 말로 가면은 이제 고려 후기. 아까 보우 등장했죠? 보우. 그래서 보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 보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승려들 알아두시고 물론 시험에는 의천과 진울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요새나 해심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승려 한번 살펴봤고요. 자, 109번 볼까요? 자, 밑줄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현종 때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무찌르려는 염원에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자, 최초의 대장경, 초조대장경. 그리고 어느 왕 때? 현종 때. 네. 그리고 왜 만들었어?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는 초조대장경. 자, 그러면 초조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몽골에 침입 때 불타버렸다. 네, 몽골에 2차 침입 때 불타버려서 그래서 새로 만든 게 3차 침입 때부터 팔만대장경. 네, 제조대장경을 새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1번이 초조대장경. 여기다 써봅시다. 자, 2번 볼게요. 현재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자, 3번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가능했다. 자, 여러분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가능했으니까 교장. 아까 속장경. 네, 교장이에요, 교장. 자, 그 다음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걸쳐 만들었다. 자, 대장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대장경,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 교장도감은 속장경.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0번 볼까요? 자, 다음 고려시대 회화작품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림 뭐 이런 거, 그림, 건축 막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이거는 시기 구분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기억,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은 15세기 강희안의 그림이죠. 그래서 어떤 선비가 바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물을 바라보는 조그만 그림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A4 용지보다도 되게 조그마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그림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걸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관조적 표현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뭐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고사관수도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부석사 조사당 벽화 이게 고려시대 거예요. 자,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거죠. 자, 부석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 의상. 기억나죠? 부석사. 의상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겠어? 한 문무왕 때쯤 만들었겠지. 그래서 부석사라는 절은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거예요. 문무왕 때니까. 근데 그 안에 부석사라는 절을 세웠지만 건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건물이 다시 만들어지고 더 만들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건물들은 고려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은 의상이 문무왕 때. 하지만 언급되는 건물들은 다 건물이나 문화재는 다 고려 후기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석사와 관련된 건축물로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 문화재로는 조사당 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량수전 기억나요? 부석사 무량수전? 네, 그건 이제 고려시대 나오는 문화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부석사 안에 있는 문화재들이죠. 다 고려시대. 알겠죠? 그래서 절은 신라 통일신라. 하지만 그 안에 언급되는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거나 하는 문화재는 다 고려시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석사 조사당 벽화도 고려 후기,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예성강도. 자, 이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다는 그림. 하지만 현존하지는 않고 요게 고려시대 그림. 고려시대 이령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을 중국에서 데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신단 파견할 때 이령이 사신단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불렀어. 그림을 워낙 잘 그린다고 하니까 황제가 불러가지고 야, 그림 좀 그려봐. 그래서 그린 그림이 요 그림. 그런데 이 예성강도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고려시대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디귿.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고려. 요렇게 고려. 자, 그 다음에 송화보월도. 자, 송화보월도는 이상좌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에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린 그림이고 이 이상좌는 노비 출신의 화가예요. 자, 그래서 이 송화보월도라는 건 여러분 교재에 나왔었어요. 송화보월도는 이렇게 바위에 소나무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뚫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뭔가 강인함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상좌의 송화보월도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죠. 그림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뭐가 많아서 모르거든. 그래서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문화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화재 문제는 사실 문화 파트 중에서도 문화재는 좀 더 그림 같은 건 조금 더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쯤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요럴 때 공부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외우면 좋지. 여러분한테 급한 건 정치사가 더 급하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사도 헷갈리는데 문화를 외우고 있다? 택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정치사부터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 그 다음에 문화. 물론 문화사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니까 문화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문화사에서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불교, 유학, 역사서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되죠.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토지제도, 조세제도, 수치제도,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 뭐 이런 거 경제사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거, 그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맨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부터.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도 순서가 조금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무조건 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쯤에 이런 그림 정도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 그림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별만 하면 돼요. 시대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이렇게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대 구분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의 정치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선시대, 조선 전기로 가봅시다. 자, 조선전기 근세의 정치, 집권체제의 정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조선시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조선 초의 중요한 왕들의 업적.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태종, 세조, 성종. 네, 태종, 세조, 성종이고 태종, 세조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제 발음을 잘 알아들었나요? 태종, 세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성종 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요 왕들의 업적 구분하는 게 나오고 태조는 이성계는 그냥 나라를 세운 게 중요한데 나온다면 정도전. 나온다면 정도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11번 볼까요? 자, 미쯔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갑자기 3.1운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3.1운동을 어디서 했냐? 탑골공원에서 했죠. 자,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자, 요 제시문은 3.1운동이지만 요 3.1운동이 탑골공원에 있었고 자, 그러면 탑골공원에 있는 탑이 뭐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요 탑골 공원에 있죠. 자, 그러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원각사를 만들 때 만들었겠죠? 그럼 원각사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세조. 그래서 세조 때 만든 거다. 자, 세조가 원각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원각사 탑이랑 뭐 이제 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조선의 억불 정책이니까 나중에 절은 없어지게 되고 탑만 남았다가 이제 그냥 탑만 떨렁 있다가 나중에 근대에 이제 뭐 서양의 건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탑 있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었다가 탑골공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렇게 공원이 만들어진 한참 뒤에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1운동을 설명한 거지만 탑골공원 그리고 원각사 탑 제가 지금 뭐 10층 석탑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복잡하면 그냥 원각사 탑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말 충목 왕 때 만들어진 탑.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조선시대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 때 영향을 준 거죠.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점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죠.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대리석,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대리석.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요 탑은 탑구공원. 그리고 둘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산성이나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 안에, 얘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경천사 10층 석탑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건물 안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조를 골라라. 세조를 고르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시문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자, 동국병감이라는 책을 편찬한 건 문종 때예요. 문종 때 김종서 등에 의해서 편찬된 전쟁사. 네, 전쟁사가 바로 동국병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자, 동문선을 편찬한 건 성종 때. 이 동문선이라고 하는 게 문집이죠. 시문집, 문집인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송과 원의 글도 아니다, 한과 당의 글도 아니다, 우리 글이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글 또는 우리 문장, 우리 작품 이런 것들의 자주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문선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 문학의 자주성을 나타낸다.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한과 당의 글도 아니다. 우리 글일 따름이다. 이런 서문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서문을 읽는다 그러면 동문선, 성종 이렇게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아니고 3번.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자, 3번에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왕. 자, 여러분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2명. 한 명은 태종, 또 한 명은 세조. 자, 그리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면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육조를 강조하는 게 육조직계제고, 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왕이 태종세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자, 조선시대에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다. 언제? 정종 때. 태세 할 때 정종이 2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정종 때 개경으로 천도했었어요.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었죠. 잠깐. 아주 잠깐. 자, 그러다가 태종 때 한양으로 환도를 한 거예요. 천도라고 해도 되고 환도라고 해도 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태종 때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궁궐을 새로 지어서 원래 있었던 궁궐이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냐면 요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차 왕자의 난 때 배다른 형제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으로는 이제 형님을 또 이제 귀양을 보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살던 궁궐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덕궁을 새로 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본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이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별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궁궐은 경복궁이고 그 옆에다가 이제 별궁을 하나 지어서 거기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을 창건한 건 태종. 여러분은 창덕궁 창건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창덕궁 창건 태종. 자, 그러면 우리나라 궁궐 중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은 창덕궁이에요. 왜냐면 창덕궁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궁궐들은 너무 많이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경복궁도 다시 지었잖아요. 알죠? 경복궁 중건이 대전 흥선대원군인데, 근데 그 흥선대원군 때 지은 경복궁을 또 한 절반 정도는 일제시대 때 싹 없애버리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복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는데,
이 경복궁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틀려지죠. 완전히 달라졌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앞에 모습도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돼서 실제 원형을 거의 간직하고 있는 건 창덕궁. 그래서 창덕궁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정답은 그러면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1번 문제. 자, 111번 문제까지 풀고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112번부터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